자, 9월 3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 주말이네요. 음, 주말인데 날씨가 춥습니다. 더워야 되는데 추워요. 이제 에어컨 안 틀어도 될 정도의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낮엔 틀어야겠지만 그래도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일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자, 지금부터 썰방 갈 테니까 저랑 또 공감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바로 첫 번째 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질문이고, 애플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애플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문화, 언제 없어질까요? 지금도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 만연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 만연한 것 같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반반 결혼, 뭐 반반 결혼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반반 결혼하는 사람들 많다. 뭐 이런 말 많잖아요. 뭐 요즘에 반반 결혼한다. 뭐 여자 측에서도 결혼 비용 많이 부담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글쎄요. 반반 결혼 솔직히 저도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반반 결혼을 하는 케이스는 제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 반반 결혼 케이스 여러분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반반 결혼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반반 결혼한 사람이 눈에 띄니까 그걸 부각시키기 때문에 뭔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거 솔직히 만연한 게 맞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남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아직까지도 어? 집을 사는 쪽은 남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집은 남자가 사야지. 아직도 보면 저는 아직도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 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게 굉장히 많죠. 솔직히 여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집을 마련할 때면 본인들 뭐 했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결혼은 하기가 싫어져.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이 그러니까 기꺼이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손해 보더라도 뭐 남자 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왜? 우리가 왜? 당신들 뭐 그렇게 잘났다고? 언제 없어지냐고요? 근데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 지금보단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남녀 결혼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전에 한번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자, 숨이 턱턱 막히네요. 네.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일단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남자가 61%, 여자가 31%네요. 이것도 솔직히 난 정확하다고 믿기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반반 결혼이야? 이것도 솔직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아, 이건 솔직히 별로 정확한 게 아니네. 자, 자, 수치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현실은 남자가 7, 여자가 3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7이라고 하면 이 7의 대부분이 집일 거야. 여자는 혼수. 근데 이것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요. 이것 때문에. 네, 최근에 통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많은 게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너무나 불공정 거래 아니야? 어? 앞으로 저걸 맞춰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제 결혼이 무한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데, 아무리 남자가 여자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자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보면 뭐 이제 이렇게 결혼 생활 안 하고도 잘 사시는 분들이 얘기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음, 요즘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렇게 여자 입장에서 맞춰줄 것 같아. 내 혼자 살지. 내 혼자 살면 넉넉하게 살 텐데 뭐하러 제 먹여 살릴 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사냐? 옛날에 이런 얘기 못했거든. 남자가 이런 얘기하면 쫌생이라는 말 들었어. 근데 지금은 남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되지 않나요? 아니 저렇게 집부당할 비용이 있으면 내가 왜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저걸 다 기꺼이 다 희생을 해야 돼? 결혼해서 또 월급 받으면 그 월급 받는 거 다 내 돈 아니잖아. 월급 차다 할까?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보세요. 남자가 집 마련해서 어떻게 들어갔는데 월급 받는 것도 용돈 얼마씩 받아가면서 하잖아. 내 돈도 내 돈이 아니잖아. 힘들게 밖에 벌어서 왔지만. 그리고 그거 뭐 집에 필요한 데 쓴다고 하지만 어디다 쓰는지 모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내가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난 이제 그 말을 안 믿어요. 여자분들 돈 관리 잘한다? No. 전 남자분들 중에서 돈 관리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의외로 사치 심한 사람들이 많아. 웃긴 게 그런 사치 심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도 사치 심해요. 그런 사람들 안 바뀌어요, 여러분.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왜 결혼 전에 왜 잘 쓰고 뭐 이렇게 허세 넘치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허세가 넘칩니다. 여성들도 요즘 그러니까 요즘은 능력이 좋은 분은 굳이 시집 가고 싶은, 근데 여자분이 능력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자보다 극히 줄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능력이 좋은 사람은, 능력이 좋다는 기준은 그런 거예요. 뭐 직장을 다니는데 연봉 한 5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받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내 혼자서 의식주 하는데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근데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서울에는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보통 연애 관련 유튜버에서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자분들이 결혼하는 상당수 이유는요, 나이 들어서 그 연봉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더 커요. 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미래란 불안,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아니 이게 우리가 사회 주변에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있겠지. 여기 10년 지나서 그 돈을 똑같이 벌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물음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초토화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지금 돈을 그만큼 못 벌어요. 보통 여자분들 중에 이제 골드비스라고 하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뭐 어떤 쪽이냐, 쇼핑이나
의류 쪽이나 이 디자인 쪽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거리 없잖아요. 일거리가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제로인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메로나 때문에 직접 탈바진 게 뭐 자영업자도 있지만 보통 그런 패션이나 옷 쪽에 사람의 유동 인구가 많아야 그게 회전이 잘 돼야 그게 매출로 결과가 나온 직종. 보통 옷이죠. 옷 장사, 쇼핑몰, 아니면 뭐 디자인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 시가 많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뭐 중공업이나 산업 쪽에 있잖아. 그 중공업 산업은 메로나를 하더라도 매출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걸로 내가 모가지까지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여자분들 중에 중공업 산업 쪽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석화 쪽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여자분들 중에 만약에 이거 직업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 다 그쪽이야. 프리랜서 같은 뭐 네일샵이라는 거. 네일샵이나 뭐 마사지, 네일샵 마사지, 쇼핑몰, 옷가게 이런 건데 이게 문제가 유동기가 아예 안 지나다니면 매출이 그냥 줄어든 정도가 그냥 없어져요. 그냥 바로 마이너스야. 지금 그래서 메로나 터지기 전까지 돈 좀 보다가 돈을 좀 만지다가 제대로 터지고 나서 아예 씨가 말라가지고 그냥 가기세만 계속 나가서 그동안 벌어놓고 닦아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여자분들이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벌지라도 10년 뒤, 20년 뒤 이만큼 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좀 이런 말 하면 여자분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자꾸 기분 나쁜 얘기 하는데 근데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들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여자분들 중에 40대 이상 찾아보세요 한번. 잘 없어요 여러분. 50대는 더 찾기 힘들어. 왜 없을까? 회사에서 쫓겨내서 없을까요? 그분들이 자기 발로 나갔을까? 근데 의외로 잘려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발로 나간 거야, 자기 발로. 여러분, 우리나라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여성 임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음에 콩나시 나오잖아요. 콩나듯이 나오잖아, 콩나듯이. 안 그래요? 그래서 여성 임원 나오면 기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남자 임원 됐다고 기사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성 임원 뭐 출신 나왔다 하면 기사가 나오잖아요. 왜 나올까요? 잘 안 나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몇 명 안 되니까 그 여자 직원들도 신입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살아남고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다녔을 때 40이 넘었을 때도 40 넘게 뭐 근속 20년 넘게 채워서 한 회사에 존속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 위치까지 가기 힘든 게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 남자를 비해서. 여자분들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이 사기업에서. 왜 성과를 내기 힘드냐 하면 보통 회사에 성과를 내려면 발품을 팔아야 되고 앉아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출장도 가야 되고 워크숍도 가야 되고 거래처도 만나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몸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술자리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남자분들은 뭐 진급 위에 먹고 살려면 그렇게 기꺼이 하잖아요. 그게 힘들어도 출장 가라 하면 알겠습니다. 바로 가고 맞죠? 미팅 갔다 와. 네 갔다 오겠습니다. 저기 저 물당 생겼으니까 갔다 와. 했을 때 여러분 거래처에서 왔을 때 여직원이라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남자 직원이야. 회사에서 그런 꾸준히 받아주도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 꾸준히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당연히 그런 사람 진급시켜줘야죠. 꾸준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굽니까? 여자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당연히 꾸준히 하려고 하는 사람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감 강하니까. 근데 꾸준히 안 하고 자기 맡은 원래 그 범죄만 하려고 하는 사람 올려주겠습니까? 안 올려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남자는지 여자는 혼수문화 언제 없어질까요? 저희가 여기 있죠.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왜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요? 아닌데요? 어떻게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거죠.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여자가 남자를 지금 앞질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금융권은 요즘 여자 신입을 안 뽑아요.
문제 생길까봐 안 뽑아요. 펜수를 재쳐진 데가 언젠데. 금융권 아니야.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은 데는 여러분 그거예요.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는 사회복지, 디자인, 패션, 하고 간호사, 요쪽입니다. 그 외에 웬만한 분야는 다 남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융권 상대히 다른 데보다 많겠지만, 근데 금융권의 단점이 뭐예요? 단기간에 바짝 벌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 저 일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못 한다는 거죠. 금융권은 돈은 많이 벌긴 하지만 오래 못 다녀. 남자들도 오래 못 다녀요. 정년까지 채우는 거 말도 안 되고, 성과를 못 내면 가장 도태되고 하는 것이 금융권이에요. 돈을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많이 주는 만큼 책임과 어떤 그런 성과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남자가 집에 혈려면 부모님 노후자금 털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꼴랑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님의 소중한 부모님 미래가 된 노후자금 털고 싶어? 안 털고 싶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들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을 걸러야 돼요.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했을 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부모님한테는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계신 그 결혼 파혼하신 분 얘기 들어보셨죠? 야, 어처구니 없다. 안 그렇습니까? 아, 왜 자기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뭐 분가에 살겠다고 하고, 그렇잖아. 부모님 간섭 안 듣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다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불공정 거래를 하면서 누가 결혼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생각이 변했어요. 옛날에 같은 남자들 같은 여자 좋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고, 무조건 견디고 참고 해야지. 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일단 남자들이 변했습니다. 변했다는 거야. 결혼이란 마인드가. 가장 여러분 있잖아요. 남자는지 여자는 혼수문 없애려면요. 결혼 안 하면 돼. 남자들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해결이 됩니다. 그냥 남자들이 돈 벌어서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고 결혼 안 해주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누가 급할까? 누가 급할까요? 그래도 결혼 정령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느 정도 벌어놓는단 말이야. 그래 남자들 같은 자리를 마련했잖아. 근데 반면에 여자 쪽 입장에서 자리가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많아.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살았을 경우에 스스로 이렇게 자급자족이 안 되는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7이라고 했잖아. 남자는 이 7 가지고 혼자서 여유있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여자는 3이잖아. 이 3도 아마 부모님 보태줘가 3이고 자기가 가진 거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결혼 안 했을 때 이 남자는 7만 가지고 여유있게 살 수 있어요. 부모님만 손 안 벌리고 내가 번 돈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여자는 3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3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번 컨텐츠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를 해요. 네, 싫어하는 얘기. 특히 싫어하는 얘기야. 예. 아마 이거 얘기 들어가면 들으시면 몇 명 있는 여자 구독자분들도 아마 떨어져 나갈 거야. 각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 와중에도 이렇게 남자분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도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생각 위로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얼마 전에 여러분 내가 그때 파혼 2번 당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남자가 집 마련했는데 여자 쪽에서 갑질하는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유튜브에 있거든요. 시간 나시면 보시고요. 그 울산 쪽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뭐 한 거야? 남자가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아파트 살 동안 본인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야? 뭐 돈 버리러 간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이게 있잖아요. 여자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여자분들도 뭐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면 돼. 남자랑 마찬가지로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서 능력껏 찾아 살면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살만한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남자도 혼자 살아서 감당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다니까. 이게 나중에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나온다고. 왜냐면 일본이 이게 이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단 말이야. 일본이. 특히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 중에 자신의 혼자 살았을 때 미래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인 사람들이 많아요. 어? 깜깜무소식.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을 사리면, 그러니까 몸을 사리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많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몸을 사리더라도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아요.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야. 뭐 택배 상하차 같은 여자도 일하지만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데는 별 얼마 자리 몇 프로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자리예요. 남자는 어디 가도 되잖아. 자리 가면 힘쓰는 쪽으로 맞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버티겠다고 일할 수 있다 하면 받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이고 대우 못 받는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여자분들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경비도 안 받아줘요. 경비도. 이게 현실이야, 현실. 뭐 노가다판에 갈 수 있으니까 안 받아주잖아. 애초에 노가다판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직업에 대해서 이제 좀 뭐야, 이것저것 가리는 사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보면 여자분들이 직업이 굉장히 좁아요. 남자들은 다 그래도 나름 다방면에 뻗쳐 있는데, 여자들은 직업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업구도로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사무실에서 언제까지 앉아서 일할 수 있을까, 이게? 평생 동안 평생 직업으로 일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 거기다가 지금 메로나 때문에 사무실 일이 완전히 초토화 돼버렸잖아.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음. 거기다가 뭐 4차 산업 들어와가지고 AI 같은 거 발달되면 그 사무실에 계산기 두드리고 엑셀 켜놓고 이제 차트 집어넣고 할 사람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남자분들이.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생겼겠습니까? 남자는지 여자는 혼수 문화. 이게 왜 생기겠어? 남자가 받아주니까 생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남자가 오냐고, 예, 알겠습니다. 해달라는데 해드릴게요. 하니까 생긴 거야. 애초에 남자가, 너, 그 돈 있으면 혼자 살지. 넌 뭐 있냐? 이렇게 나와봐. 만약 10명이 커플인데, 이럴 바엔 혼자 살지. 뭐, 너 하나 먹여 살리는데 내가 그렇게 다 해야 되나? 우리 부모님 달달 볶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넌 그동안 뭐 했냐? 너희 부모님은 그런 거 해줄 만한 형편도 안 되냐? 이게 결혼 맞냐, 이게? 넌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해봐요. 아, 나 안 해. 하려면 다른 남자 구해서 하든가. 남자들도 이런 부분에 좀 쿨해져야 됩니다. 쿨해져야 돼. 근데 남자들이 이걸 안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잖아. 안고 가려고 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결혼식장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그 희망 가진 거잖아요. 결혼에 못 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데 결정사 가입해가지고 어떻게 좀 물주 같은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불경기잖아. 불경기인데 직업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 여성 가입자들이 결정사에 많이 가입한다고 하잖아. 아니, 능력도 안 되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뭐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불공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가입하는 거 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 여러분 간단해요. 이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질 수 있으려면 남자들이 바뀌어야 돼. 여자들이 바뀌기보다 남자들이 바뀌어야 돼. 애초에 여자들이 콧대가 높은 것도 남자들이 콧대를 올려주니까 그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남자들이 받아주니까, 오냐오냐 해주니까, 떠받들어 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너 꿀린 데서 살아.
네가 굶어 죽든 망하든 쫓겨나든 우리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나와봐요. 그러면 백기 들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많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일본 꼬라지 이러려면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돼. 남자들이 많이 변해야 돼요. 남자들이 여자라고 해서 막 진짜 해벨레 해가지고 어떻게 쫓아다녀가지고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어? 본인이 뭐가 막 그렇게 쩔쩔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자분도 자기가 별로 대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결혼을 하고 싶으면 본인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본인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결혼이 아무리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결혼도 엄밀히 말하면 저는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어? 거래를 할 거면 어느 정도 봐주더라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공정 거래가 결혼식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어? 그걸 당연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결혼하겠냐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바뀐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걸 나한테 투자하지 왜 쟤한테 투자하냐? 인식이 바뀐 거야 이게. 저 결혼식 안 하면 뭐 내 혼자서 아파트 전세 들어가서 좀 똥떡거리고 살 수 있는데 아니면 빌라 구해서 좀 내 반의 공간 취미생활 공유하면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데 왜 저 여기 결혼식 해가지고 대충 갚아가면서 비 맞춰가면서 힘들게 사냐? 아무튼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반반한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반한 케이스 거의 드물어요. 실제로는 드물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진짜 반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반반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저는 솔직히 반반한 사람은 좀 주변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자가 집을 마련한 쪽도 생각보다 많아요. 최근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크게 그러니까 약간 바뀌었다는 거야. 바뀌어도 약간 바뀌었다는 거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바뀌려면 남자들 의식 변화가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그냥 여자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맞춰주면 안 된다고. 해볼래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난 못하겠다. 난 못하게. 난 그렇게 못하겠다. 너희도 못해라. 그렇게 안 하면 나 안 하겠다. 이런 게 어딨냐. 아직도 옛날 마인드 가지고 있냐 너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결혼 안 하겠죠. 결혼 안 합니다. 음. 이게 얼마나 나쁜 병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본인 살 깎아붙는 거야 이런 거는. 어? 혼수 솔직히 얼마 한다고 솔직히. 이게 바뀌어야 돼 여러분. 남자분들 특히 바뀌어야 돼. 여자도 바뀌어야겠지만 남자분들 마인드가 바뀌어. 여자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을 극복하더라도 이건 아니야. 결혼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혼수 솔직히 없어도 그만이잖아. 혼수 솔직히 없어도 그만이에요. 요즘에 다 빌트인 있고 TV하고 냉장고 사면 끝이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요즘 뭐가 필요합니까 혼수. 혼수 솔직히 말이 3천이지 3천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3천만 들지도 않아. 괜히 막 비싼 거 막. 혼숙해도 맨날 뭐 냉장고 있죠. 뭐, 포도, 디스포크 이런 거 사려고. 두 명이서 하는데 디스포크 뭐가 필요 있어? 어차피 밖에서 사 먹을 텐데. 안 그래요? 난 제 여유가 없는 게, 혼수하면서 막 일부러 아파트 들어가니까 비싼 거 다 채우려고 그래. 씨. 무슨 뭐, 거기가 무슨 뭐,
소꿉놀이 하러 들어가는 건가? 결혼하려고? 안 그래요? 냉장고 다 똑같은 냉장고지 뭐. 이쁘다고 해서 뭐 냉동 더 잘 되나? 아니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뭐 해먹지도 않을 거면서. 아무튼 여러분, 제가 좀 여자분들의 쓴소리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좀 좋지 않은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좀 저를 좀 보호해 주시고.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총대 매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곳이 없잖아요. 보통 비위를 다 맞춰준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웃긴 게 약간 이런 이 남녀관계 얘기를 하면 여자 편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는 거야. 내용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어, 그렇게 하기 싫거든. 입 빨린 소리 하기 싫거든요. 나 이렇게 이런 얘기해서 여자분이 듣기 싫으면 상관없어요. 받아들여야 돼. 남자분들 이 얘기 듣고 좀 약간은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도 없고 어? 어느 정도 맞춰야 될 부분을 맞춰줘야 돼요. 어?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 감당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한쪽에서 다 부담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 외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남자분들 받아주지 마세요. 특히 결혼 정년기 계신 분들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어디 가서 안 알아줘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